저는 53살 서울에 살고 있는 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삶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그저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크고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가게, 일, 집안일, 저의 삶은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에 남은 것은 오직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마트에 들러야 했습니다. 53세가 되니 몸은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을 가다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요즘 들어 그저 일상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채소를 사고 자주 가는 마트에 들러서 간단한 물건들을 사야 했습니다. 마트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습관처럼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낯이 익었고 저는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게 보였고 그의 얼굴은 정말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낯이 익어서 바로 기억이 날 것 같았지만 막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트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외모에서 뭔가 특별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지만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물건을 고르다가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당황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도 저를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말없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쳐다보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고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어떤 곳에서 본 얼굴일까? 아니면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일까? 혹시 예전에 만나본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어디서 본 얼굴이야? 그 얼굴은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었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낯이 익고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일지, 그가 왜 이렇게 낯이 익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수다 소리나 자동차 소리도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이 익다, 익숙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외투를 벗자마자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깊어졌습니다. 다시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듯한 이마, 길게 찢어진 눈매, 날렵한 턱선. 어릴 적 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걸까요?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27쯤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이었고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평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에 시달리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웃고 울 수 있었던 나이였지요. 그 분식집은 대로변이 아니라 약간 안쪽 골목에 있었는데도 단골 손님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땐 떡볶이 1,500원,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학생들이 많아 제일 바빴고 하루 중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상하게도 매일 저녁이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나치기만 했지만 그 얼굴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매번 고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깊어서 처음 봤을 때부터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끔은 그 눈빛이 제가 느끼는 피로감보다 더 피곤해 보여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나 싶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비슷한 시간, 저녁 6시 반쯤에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걷다가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돌리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면 그 청년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시간만 되면 문 쪽을 힐끔히 쳐다보게 되었고 혹시 오늘도 올까 그 얼굴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 같은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분식집에 들어와 무언가를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거리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는 작은 테이블이 몇 개 있는 동네 분식집이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자주 멈춰 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매번 비슷한 표정, 비슷한 걸음걸이로 마치 일부러 이 골목을 택해 걷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바빴고 또 별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인생에 감정 쏟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에게는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떤 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가게 유리창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라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도 없고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 틈틈이 바닥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창문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틈으로 그 얼굴이 비쳤는데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모습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괜스레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고단한 얼굴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이 골목을 지나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시간이 지나도 그는 그저 늘 지나가기만 했고, 저 역시 말을 건 적도 없고 다가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어깨, 그리고 잠깐 멈추다 떠나는 뒷모습까지. 그날 마트에서 본 얼굴이 바로 그 청년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과 현실이 포개지며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듯 이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낯이 익었는지, 왜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지. 그는 분명 그 시절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꺼풀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27시절의 제 모습이 함께 겹쳐졌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던 그 시절은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었습니다. 삶은 팍팍했고 월세 내는 날이 되면 늘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희망이 있었고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겨울을 유독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변하고 손은 꽁꽁 언 채로 주머니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시 반즈음이 되면 손님이 있든 없든 고개를 슬쩍 문 쪽으로 돌려보곤 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눈이 참 이상했습니다. 사방이 어둑한데도 눈송이 하나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세상이 변해가던 중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걷다가 분식집 유리창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만들던 손을 멈추고 무심한 척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창 너머 저와 눈이 마주치자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주저함과 망설임, 그리고 어쩌면 간절함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던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고 저는 얼떨결에 떡볶이 국자를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기요, 라면 한 그릇 가능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매일 지나치기만 하던 그 청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기억, 어두운 눈동자, 그 모든 장면들이 스르르 떠오르며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네, 거기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허리를 굽힌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면과 스프를 넣으며 그를 힐끔히 살폈습니다. 다소 허름한 옷차림, 옅게 떨리는 어깨, 그리고 고개를 숙인 표정. 무언가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시던데.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자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그냥 돈이 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그 청년이 왜 항상 멈칫하며 돌아섰는지, 왜 그렇게 피곤하고 외로워 보였는지 단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연민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절했고 동정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미안했습니다. 라면을 담고 김치를 함께 곁들여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젓가락씩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허기졌는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한마디 더 없이 그릇을 싹 비우고는 다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하게 드셨으면 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다시 올까 또 들어올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제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분식집을 정리하는 제 손끝이 조금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어제 그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스레 깨끗한 앞치마로 갈아입고 국물 냄비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그가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괜히 준비를 더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듯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을 막 넘긴 시간, 분식집 문이 땡그랑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저는 직감적으로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청년은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또 괜찮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하나. 특별하지 않은 한 그릇이었지만 그가 앉아있는 풍경은 제게 작은 설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요. 건설 쪽에서요. 춥진 않아요? 춥죠. 그래도 뭐 견뎌야죠. 그의 대답에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뭔가를 꾹 참고 있는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가 웃을 때면 괜히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라면을 다 먹고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게 일하면 덕분에 좀 덜 외롭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제가 해준 것이 고작 라면 한 그릇일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라면에 계란도 하나 더 넣어주었고 김치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요. 김민수. 민수 그의 이름은 그렇게 제 가슴속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라면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계속 돈을 내려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라면을 먹고 나면 늘 잘 먹었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애틋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추웠지만 민수 씨가 가게를 찾아오는 날이면 제 하루는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제겐 힘겨운 청춘의 한복판이었지만 그와의 짧은 만남은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밥도 하나 먹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드세요. 김밥을 썰어 접시에 담아 내놓자 그는 라면과 김밥을 함께 먹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좀 버겁습니다. 일자리가 끊겨서요. 아침부터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컵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오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날 밤 그는 라면과 김밥을 다 먹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도 괜히 이것저것 정리하는 척하며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민수 씨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다시 분식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졌겠거니 아르바이트가 정해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으니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면 참 다행이라고 일부러 제 마음을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오던 시간에 문만 땡그랑 열릴까봐 귀를 쫑긋 세웠고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다 체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젠 오지 않겠구나. 그는 이제 제 곁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곧이어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식집 한 구석에서 라면을 먹던 그 말없는 청년이 제 일상 속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익숙하게 썰어놓던 파가 시들어 보였고 라면 국물조차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허전하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의미를 주었듯 그도 제게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겨울 저는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면 괜히 그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추위에 떨고 있지 않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봄이 와도 민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속에는 공허한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너무도 조용했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20대 중반 여전히 궁핍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버티게 했습니다. 분식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건너편에 있는 식당 주인 아저씨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성실했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꾸밈도 없던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저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30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남편도 큰 불만 없이 가정을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남편은 아프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53입니다. 일을 그만둔 지도 꽤 되었고 요즘은 마트 특가 전단지를 유심히 챙겨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이 지루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민수 씨가 떠오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한 그릇 앞에서 말없이 웃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어쩌면 그는 제 인생에서 아주 짧게 스쳐간 계절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계절이 제게 남긴 감정은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늦은 오후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를 끌며 계란이며 두부를 담던 중 문득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아주 오래전에 본 얼굴인데 금방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멀지 않은 곳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 시선과 마주친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가 아닐까? 저는 마치 20대 시절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장바구니를 끌고 마트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탈함과 함께 어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맞다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까? 저는 장을 다 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텅 빈 거실에 서 있으니 25년 전 겨울 그 분식집에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또 괜찮을까요? 그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을 허공에 마음을 두고 지냈습니다. 분명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여러 번 떠오를 정도로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던 그 눈빛. 언젠가 아니 정말 오래전에 분식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놓고 얼마나 곱씹었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사실 식재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쿵쿵거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날 그가 서 있던 코너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점검하며 진지하게 대화 중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위에 마트 이름이 박힌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전한 눈매, 그때보다 훨씬 깊어진 표정. 세월은 그를 훌쩍 다른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겨울날 창밖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청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그가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마자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분한 얼굴로 돌아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혜 씨 맞으신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말없이 앉아 라면을 먹던 그 청년 매서운 바람에 두 손을 비비며 가게 문을 열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민수 씨 맞죠?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움이 묻어있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민수입니다. 그때 너무 갑작스레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눈빛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 어떻게?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 마트 본사를 운영합니다. 여기가 본점이라 자주 들르곤 합니다. 근데 정말 우연이네요. 마트에서 뵐 줄이야. 말끝에 어색한 웃음이 실렸지만 그 웃음은 분명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인물이 그것도 너무도 다르게 성장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라면 기억나세요? 조심스럽게 묻자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못할 리가 있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한 끼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라면 한 그릇 허기를 달래기 위한 작은 배려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인생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에 왜 안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땐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눈빛에서 많은 사연이 느껴졌고 그도 저처럼 쉽지 않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트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가 제안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지 조심스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느 카페 창가 자리에서 민수 씨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심장이 살짝 요동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정혜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예전 그 시절의 따뜻함이 떠올라서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저를 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삶에 치이고 사람에 부대끼며 그저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수 씨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전 그런 마음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자존심도 감정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인데 민수 씨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도 실망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트 직원 채용 공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미 준비된 제 이력서, 양식과 신입사원 교육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마트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식 직원으로요. 힘든 시간 보내신 거 알기에 이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때는 분식집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저에게 이제는 누군가가 기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의 작은 선의를 잊지 않고 다시 저를 끌어올려주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제 말에 민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 그릇 라면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혜 씨는 절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되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 그날 저는 채용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무게가 느껴지는 종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제게 건네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설레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래 쉬었던 몸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마트 직원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인생에 다시 기회라는 단어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다는 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이제 저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이 다시 저를 끌어올려준 만큼 저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출근 당일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렁설렁 잔 탓인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낯설게 설렜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다림질까지 해두었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며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다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찡하게 올라왔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점검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분식집에서 새벽마다 식자재를 정리하고 식탁을 닦던 때가 있었지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로 직원 대기실에 들어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유니폼을 지급받고 락커에 짐을 넣은 후 오늘부터 맡게 될 부서로 배정되었습니다. 제 자리는 마트 1층 채소 코너 근처였습니다. 진열을 돕고 고객이 묻는 물건의 위치를 안내하거나 계산대 보조를 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무례한 손님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선배 직원 한 분이 다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실수 엄청 했었어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객들에게 인사하고 진열대 채소를 정리하고 계산대에 줄 선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발바닥이 화끈거렸지만 그 모든 고됨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직원 대기실 앞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좀 가벼워졌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혜 씨는 어떤 자리에서도 빛나실 거예요. 그 말이 낯간지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누군가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공간,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본 뿌듯함. 한편으로는 민수 씨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다시 마트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덜 긴장하고 조금 더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마주하겠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아침에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채소 코너에 배추를 정리할 때도 고객이 물건 위치를 물어볼 때도 제 손과 말투에는 자연스러움이 생겼습니다. 동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아픈데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2군데를 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처지가 그렇게 한스러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숙 언니라 불리는 분과는 제법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리버리하게 계산대 뒤에 서 있다가 바코드를 못 찍고 있을 때 대신 도와주시며 긴장하지 마, 나도 저거 맨날 깜빡해라고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푸근해졌고 그날 이후 저는 영숙 언니 옆에서 점점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장님께서 직원 교육을 한다며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바뀌는 고객 응대 매뉴얼과 안전수칙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민수 씨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민수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던 중 민수 이사님이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정혜 씨,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회의실 옆에 있는 작은 탕비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혹시 마음 상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괜한 제안을 한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컵을 손에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어요. 괜히 염치 없는 부탁 같아서요. 그런데 요즘은 이 일이 제 삶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민수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언젠가는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삶을 새롭게 다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 씨. 아직은 제 자리를 좀 더 단단히 다지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조급했네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 웃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더 이상 사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트 한켠에서 저를 보면 손을 들어 인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짓이 어쩐지 하루를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미나리를 가지런히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이 참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은 또렷해졌고 눈빛이 덜 흐릿해졌습니다. 힘들게 꾸역꾸역 하루를 버티는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트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고객 응대를 하며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채소 코너 앞에 서서 단무지를 곧게 정렬하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미역국에 넣을 고기를 찾으시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며 뭐가 싱싱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기 코너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침 고기 코너에 있던 박 대리님께서 바쁘셔서 바로 응대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고기라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워요. 미역국에 넣으시려면 이게 제일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따님 같네. 말도 곱게 하고. 고맙소. 그날 오후 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객 민원 접수함에 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메모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손편지처럼 적힌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기를 잘 고르는 법을 친절히 설명해준 여자 직원분, 너무 따뜻했어요. 요즘처럼 삭막한 세상에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었지만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잠시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 다짐했습니다. 이 일 내가 진심으로 잘 해봐야겠다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고 막내인 예진이는 저를 정희 언니라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예진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저를 친엄마처럼 대하는 모습이 정겹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점장님도 이제는 제게 신뢰를 보내시는 듯 했습니다. 물류 정리나 행사 진열 작업처럼 중요한 일은 저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말 행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고객 응대 문구를 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님을 부를 때 그냥 어머니, 아버님 하는 것보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셨나요? 라고 말을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나가던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웃어주셨고 어떤 분은 말 참 예쁘게 하시네요 라며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고 조용한 변화일지라도 저는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민수 이사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듯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짧게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존중,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기대. 저는 그날 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제 손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속엔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제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수 이사님과의 관계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직장에서의 관계였고 그는 이사님으로서 저에게 필요한 업무를 지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단순히 상사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고 일에 집중할 때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작은 정성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품을 정리하다 지친 저는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고 그때 민수 이사님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죠? 이 커피 한 잔 이따가 드세요.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배려를 해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의 이런 작은 배려가 어쩐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민수 이사님의 말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빠듯한 시간을 맞춰 출근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또 한숨을 쉬는 그런 일상이 전부였던 제가 갑자기 민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오래된 습관처럼 끊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의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굳이 저에게 그럴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제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그가 떠올라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혜 씨, 오늘 점심시간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민수 이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궁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점심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나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 씨,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의문을 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제가 더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저는 민수 이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저는 그동안 그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이사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가 사실은 제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였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정말 힘이 되네요. 제가 마음을 열어 보이자 민수 이사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조금 울컥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어떤 사람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고 그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점심을 함께 먹었고 민수 이사님은 때때로 제게 간단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직장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 이사님은 계속해서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이사님과 점심을 자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조금씩 그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상사로만 느껴졌던 그가 점점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정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세요? 어느 날 민수 이사님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이라. 좀 바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저랑 한번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 이사님의 말에는 예전처럼 강요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그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53세라는 나이에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그를 만나는 것 자체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그와의 약속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오고 나는 민수와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옷을 고르며 이건 조금 더 젊어 보일까? 고민도 했고 차라리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가자. 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는 편안한 옷을 선택하고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만나기 전 나는 정말로 긴장되고 또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만나는 것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이제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서 요동치는 게 어찌나 낯설고 또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지던지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나는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는 그가 어떻게 나를 대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기다린 뒤 민수가 들어왔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 씨 기다리셨어요? 민수 이사님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오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이제 막 왔어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대답하며 그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뭔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수 이사님이 말하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점차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신중하게 말을 했고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는 조금씩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편하네요. 예전에 제가 너무 바빠서 당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네요. 민수 이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그의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나는 내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민수 이사님이 내게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나는 점차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내에서의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일에 대해서만큼이나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나는 그가 내게 진심을 담아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면 그만큼 내 과거와 현재가 드러날 것이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늘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민수는 너무도 새로운 존재였고 나는 그에게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또 다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민수가 나에게 말했다. 정혜 씨,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로서 혹은 직장 동료로서 그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감정을 전혀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혜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일이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수는 조용히 내 말을 들은 후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혜 씨, 저는 당신이 마음을 여는 속도에 맞춰 기다릴게요. 다만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 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민수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만약 그가 나를 떠나게 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며 그에게 다가가기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나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 씨, 우리 좀 더 자주 만나지 않을래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나는 잠시 고민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민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민수는 내 말을 듣고도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정희 씨.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존중해 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민수였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내게 너무나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안정한 마음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마음을 열어가야 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민수와의 관계가 내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다가온 여러 사람들 중 민수만큼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느낀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진심이었고 저는 그에게 감정을 전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민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에게 진짜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민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저 사실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제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요. 저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듣고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 씨,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제가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그의 모습에 저도 다시 한번 그와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왔고 그 진심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씨. 이제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저는 점점 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하나씩 작은 행복을 선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상처들은 저를 괴롭혔지만 민수는 저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분식집에서 그 청년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던 순간 그것이 이렇게 저에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때 더 많은 것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